주천의 주식시황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미국 대선 D-Day, 대주주 요건 10억 확정, 불확실 승인가, 반등 지속인가, 셀트리온과 성장주, 주도주 장세. 자, 그럼 무엇을 알아볼 것인가? 첫 번째, 미 대선 결과 불확실성 소멸 아니면 확대인가? 두 번째, 주식 대주주 요건 10억 유지 확정에 따른 시장의 영향은? 세 번째, 우리 시장 수급이 개선되고 있다. 네 번째, 구간이 명관, 성장주 주도주로 다시. 다섯 번째, 셀트리온과 바이오주가 다시 부상한다. 미국 시장은 대선을 앞둔 상태에서 다우지수는 1% 상승을 하면서 전저점을 다시 회복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으며, 나스닥은 강보합 정도의 모습으로서 나름대로의 안정적인 모습이 유지가 되었습니다. 물론 누가 되든 미국 시장은 이제 D-Day 초읽기에 들어가 있는 상황, 미국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언급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양시장 모두 2% 가까운 상승세가 연출이 되었습니다. 상승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은 모습을 보여주는 가운데서 코스피 시장 저점을 살짝 깬 다음에 월요일, 화요일, 오늘까지 연이틀 강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코스닥 역시 전저점을 회복하는 이러한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움직임 그리고 기관들의 움직임 오늘 상당히 좋은 쪽으로 나오면서 소위 말하는 쌍끌이 장세가 연출이 되었는데요. 특히 기관들 매수가 상당히 강했죠. 일단 외국인들도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매수 우위, 예상을 했던 대로 외국인들이 매수 쪽으로 지금 방향이 전환되고 있는 상황은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외국인들 오늘 매수한 종목군들을 살펴보면은 2차전지 쪽에 LG화학과 삼성 SDI, 그리고 바이오 쪽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녹십자 이런 쪽으로 집중을 좀 하고, 네이버하고 카카오, 그 다음에 자동차 이런 쪽은 조금 매도였죠. 물론 삼성전자도 매수 우위긴 했습니다만은 하이닉스는 또 매도 우위잖아요. 특히 LG화학과 삼성 SDI의 매수가 상당히 많았다는 측면, 이런 측면에서 역시 시장은 다시 성장주 중심의 구도로 외국인들이 이끌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 대선이 D-Day 초일기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경합주들의 지지율 격차가 상당히 축소되면서 일부에서는 트럼프가 또 이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 나왔던 대로 바이든이 무난하게 이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래서요, 누가 되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누가 되든 큰 의미는 없는데, 큰 추세적으로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런 부분들이 있죠. 바이든이 이기게 되면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대선 불복이 나올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일단은 시장에 어느 정도 불확실성으로서 존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트럼프가 승리하는 것이 시장, 주식시장 쪽에서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습니다. 또 사실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한쪽에서 불복을 하지 않고 인정을 하면서 그렇게 된다면은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되겠죠. 그러나 트럼프 입장에서는 쉽게 승복을 하지 않고 불복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것도 격차가 그렇게 심하지 않은 상태라면 불복하는 이런 상황이 나오겠지만, 격차가 좀 많이 심하게 되면은 사실 또 그렇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만, 어쨌든 간에 추세적인 측면에서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단기적인 불확실성, 즉 확정이 나올 때까지는 약간 미국 시장도 흔들릴 수는 있겠다. 그러나 그것이 미국 시장의 추세를 하락적으로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러한 상황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5차 경기 부양책은 시간 문제이죠. 어쨌든 대선이 끝난 다음에는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지금 미국이 서둘러야 되는 것은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유럽은 지금 락다운해서 다시 봉쇄 조치가 나오고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부분들을 해결이 돼야 되는 것인데, 마침 대선이 끝난 다음에 11월 4일, 5일 동안 미국의 11월 FOMC가 열리잖아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선 전국에 따른 혼란과 또 확진자가 늘어난다는 측면 때문에 FOMC에서 어쨌든 또 새로운 어떤 뭔가가 나올 가능성, 물론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재의 기조를 유지하는 측면, 왜냐하면 경기 부양책은 시간이 걸리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심리적인 측면에서의
호재성 이야기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미국 시장은 당분간은 좀 오르락내리락 하는 상황이 나오겠지만 추세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상황은 아닐 것이고 실적 베이스 중심으로 미국 시장도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하실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 지금 상당히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10월장이 마감이 되면서 어제 월요일 오늘 상당히 좀 걱정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예상을 했던 대로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1차 사태와 지금 2차 사태의 다른 점을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 말씀을 드리잖아요. 1차 때는 아무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속수무책, 이에 따른 폭락 이런 부분이었고, 2차는 지금 학습 효과가 있다는 측면이고, 그리고 계속적인 부양책, 그 다음에 핵심은 이 바로 백신과 치료제란 말이죠. 2차 사태가 나옴으로 인해서 더욱더 이 부분에 대한 비중이 커지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지금 각 나라들이 적극적으로 백신과 치료제에 대해서 나서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이 사태 때문에 결국은 바이오 쪽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 수급 측면에서는 이제 우리 시장은 외국인과 개인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도주는 수혜주, 그리고 또 백신 치료제 관련주, 그 다음에 실적주, 이러면서 이제 실적 장세로 넘어갈 수 있는 이러한 구도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경기주라든가 성장주 이런 개념은 자꾸 부각시킬 이유가 없다고 판단이 내려지고, 그러한 부분보다는 역시 실적 베이스로 우리가 앞으로 실적 장세 개념을 접근을 하실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강조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따라서 2차 전지, 그리고 또 제약 바이오, 그 다음에 언택트 관련주, 그리고 자동차와 반도체, 이러한 맥락의 주도주 맥락군들이 다시 시장을 이끌 수밖에 없는 구도로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들이 결국은 이 시대 현 시점에서는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도라는 것도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 주가가 충분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한 다시 또 출발하는 이러한 상황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내려집니다. 오늘 장이 끝날 무렵이죠. 오후 3시쯤에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대로 10억으로 유지를 하겠다고 확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홍남기 부총리도 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을 한 이러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의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은 정치적인 문제가 섞이면서 이런 쪽으로 해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어쨌든 우리가 여러분들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국민청원에 또 나서면서 어쨌든 해결이 잘 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내려지고, 자, 그렇다 해서 심리적으로는 상당히 호재입니다만은, 그러나 또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작년에 10억 유지가 했을 때 작년 상황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그렇게 쉽게 만만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차이점은 조금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작년과 달리 기관 투자가들은 돈이 없어요. 돈이 없기 때문에 기관 투자가들은 왔다 갔다 단기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밖에 없는 반면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변하고 있다고 제가 미리 강조 말씀을 지난주부터 계속 드린 바와 같이 실제적으로 지금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 개인 투자자 중에서도 새로 들어온 자금들이 있기 때문에, 원래 새로 들어오신 동학개미 이래서 들어오신 분들의 자금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10억이 넘는 금액의 지분율이 매도 물량들이 나오는 것을 충분히 소화를 할 수 있다는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올해도 결국은 12월 가서 작년처럼 약 5조 정도가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같은 개인 쪽에서 또 매수 쪽으로 가는 개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 규모는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장이 쉴 만큼 쉬었기 때문에 다시 또 시장의 주도주 중심으로 구도가 외국인들 중심으로 나오게 된다면은 11월, 12월 장도 나쁠 거 없다 이런 측면에서 당연히 접근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살펴보게 되면은 지난 영상에서 데이터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보니까 10월 달에 보면은 외국인들이 거래소와 코스닥을 합쳐서 총 4,903억의 순매도였어요. 이렇게 매도 규모가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4월 달에 4조, 그 다음에 5월 달에 역시 4조, 6월 달에는 7,700억, 그 다음에 7월 달에는 또 매수 우위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8월에 2조대로 갔다가 9월에 1조대로 줄어들었고, 10월 달은 4,900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매도 규모가 외국인들이. 그러면서 수급 상황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나오고 있고, 물론 이틀밖에 안 됐지만 이번 주 들어서도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외국인들은 매수 우위였다. 이런 측면에서 나름 예상을 했던 대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바뀌고 있고 또 종목에 대한 분위기도 상당히 바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미리 좀 감지를 했다 이렇게 보고요. 이러한 상황은 이제 출발점이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 말씀을 드렸듯이 가치주와 성장주를 비교를 했을 때 가치주들은 안 빠졌습니다. 반면에 성장주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 가격 차이가 좁혀졌다는 측면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실적 측면에서도 성장주들이 실적이 더 좋기 때문에 줄어든 가격 차이 이에 따라서는 다시 성장주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물론 가치주 쪽에서도 실적이 되는 종목들은 따라올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앞뒤 즉 주도주와 후발주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고 그 핵심은 실적 장세이고 실적이라는 측면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기존의 우리 주도주 맥락군들과 그 다음에 코스피 시가총액 비중인데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결국은 주도주 맥락군들이 못 올라가면 코스피도 빠진다는 뜻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여전히 이것은 주도주였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이 주도주 맥락군들이 20% 30% 많이 빠진 상황에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바닥이기 때문에 올라올 수밖에 없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고 오늘 유독 네이버만 좀 빠졌는데요. 상대적으로 네이버가 고점 대비해서 하락률이 제일 작아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따라서 네이버도 이제는 바닥 확인 과정이라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다시 또 4월 5월의 재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구간이 명간이다 이런 측면에서 시장을 계속적으로 파악을 하시는 것이 맞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바이오 쪽에서 3분기 실적 자료들을 이렇게 보시면은 추정치긴 하지만 여전히 셀트리온이 가장 강력한 실적이 나왔고 오늘 노십자가 재료가 나왔잖아요. 그죠? 예, 그런 측면이긴 합니다만은 뭐 어쨌든 간에 같은 맥락의 바이오 개념이고 또한 이러한 쪽에서 우리가 이 치료제 부분과 백신 부분 이런 부분의 강세 그리고 또 CMO 쪽에서도 상당히 좋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바이오 쪽은 긍정적이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 특히 최근 셀트리온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 다른 쪽에서는 항체 치료제 임상 일단 중단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셀트리온은 계속 진행형이다. 물론 셀트리온과 GC 녹십자가 지금 임상 대상자가 별로 안 늘어나기 때문에 문제이긴 하지만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또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해외 쪽으로 갈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면 되고 정부에서도 좀 강력하게 백업을 해주고 있잖아요. 이런 측면에서는 여전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영국에서 지금 나온 자료들을 보시면은요. 이 램시마 쪽에 들어가는 이 부분들 이것이 이 치료제로서 상당히 효력이 있다는 이러한 자료들이 나왔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이 또한 가능성을 상당히 높여주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내려지고 이러한 치료제 부분이 아닌다 하더라도 셀트리온은 올 연말 그리고 내년에 가서는 램시마 SC 쪽에서 강력한 실적의 모멘텀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계속 염두에 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셀트리온과 공동 개발했던 이 진단 키트들이 계속적으로 좀 좋은 결과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이런 측면들도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바닥에서 지금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지만요, 여러분. 물론 제가 바닥에서 계속 매수 이야기를 자꾸 해서 또 댓글 보면 화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기도 했었는데요. 그럼 여기서 사야지 그럼 언제 사느냐 이런 관점이죠.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하시고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조정시마다 매수를 최근 들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같은 개념에서 접근을 좀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여기서는 지속적인 보유 전략으로 나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은 시장이 미국의 대선과 더불어서 약간 좀 뭐 흔들리고 이런 상황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조정은 오히려 또 긍정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전히 이제는 시장이 연말까지 해서 그렇게 나쁘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조금 적극적인 대응도 가능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당연히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유의 전략으로 나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